이번에 이 한일 정상회담을 보면서 위안부 문제가 모든 것을 다 갈랐습니다. 자, 우리는 역사를 바로 세우자는 입장에서 위안부 문제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확실하게 이 문제를 매듭지고 가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위안부 문제 외에도 남아있는 수많은 한일 간의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 간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밀접하고요. 뭐 관광이라든지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밀접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인력 교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또 일정하게 북한과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되는 이 안보상의 필요성에서도 또 한미일 삼각안보 동맹을 추구하는 미국의 입장을 우리가 어느 정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도 한일 관계는 개선돼야 되고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 서로가 계속 위안부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가속된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서 서로 간의 갈등을 드러내지 않고 봉합을 했는데요. 어쨌든 위안부 협상에 문고를 튼 것은 환영한 거고 정치적 의지와 외교적 기술로 이걸 극복해야 된다. 이런 것이 미국의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합의는 나오지 않았지만 위안부 문제 해결을 가속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일본은 양국 관계에 위안부 문제가 계속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정말 좀 단단히 각오를 하고 끝내야 된다. 무역, 교육, 문화, 지역 안보 같은 양국의 공통 이해관계에 집중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선의를 갖고 해결하려고 해야지 자꾸 내 고집만 가지고 100% 주장하면 안 된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도 방문하면서 한때 지지도도 올렸죠. 그랬는데 그 이후에 한일 정보교류협정 문제가 터지면서 뼛속까지 친일이다. 즉 한일 간의 군사 정보에 대해서 정보를 교류한다.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친일입니까? 위안부 문제 사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사과를 받는 부분에서요. 당사자 47분 생존 위안부인 분들과 또 정부의 입장, 또 일반 국민들의 입장, 야권의 입장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는요. 47분의 입장을 들은 다음에 그걸 정부의 관점에서 소화를 했어요. 적절한 선에서 사과를 받는 것이 답이지요. 매사를 이해관계자의 견해를 100% 존중해주는 그런 부분이라면 국가의 갈등이 어떻게 조정되겠습니까? 노동자 의견을 100% 수용을 해서 노동계획이 됩니까? 사용자 의견을 100% 수용해서 노동계획이 됩니까? 공무원 의견 100% 수용해서 공무원 연금 계획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계 의견 100% 수용해서 그래 국사교과서가 이 모양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라는 것은요. 이해 당사자가 있으면 그 이해 당사자의 의견과 그 다음에 역사적인 문제 또 그리고 국가의 정통성의 문제를 섞어서 적절한 선에서 현실관계를 고려해서 타협을 보는 겁니다. 자, 중국 문제 한번 봅시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52년 정전할 때 어떻게 했어요? 53년입니까? 중국이요. 팽덕회가 정전협정의 당사자로 김일성 데리고 나왔습니다. 중국이 두목이었습니다. 그 중국과 미군이 클라크 장군이 정전협정을 사인한 거 아닙니까? 우리하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중국이 사과했습니까? 왜 남전쟁에 애국해 중국에 쳐들어간 것도 아닌데 중공군을 보내가지고 분단을 만들고 수십만 명을 죽게 만들고 수백만 명을 이산가족을 만들었냐? 중국이 사과합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가 중국 보고 사과해라 합니까? 저는 웃기는 게요. 우리나라에 그때 중공군의 침입으로 수많은 전사자가 난 그리고 이산가족들 중에 중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역사적인 문제니까? 과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일본도 역사적인 문제니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2차 대전에 독일은 40년에 대해서 외국 주변국을 침략하기 시작했지만 38, 39, 40, 41 이런 기간에 했죠. 일본이 한국을 갖다가 먹은 것은 1908년인가 그렇습니다. 그 전부터 사실 식물을 국가로 만들어놨고 그런데 일본이 먹었지만은 우리 내부에서요. 일본이 먹는데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떠넘긴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당시에 제국주의가 온 나라가 판을 치고 미국도 필리핀을 먹고 스페인으로부터 전쟁해서 푸에르토리코도 먹고 전 세계가 식민지 만들려고 날뛰던 데였습니다. 그래서요. 과거사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우리 반성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서요. 역대 정권이 이거 해결하겠다가
많이 깨져버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명박 정권은 뺏어까지 친일 이 말 나오니까 친일 딱 메카시즘을 제기해버리니까 그냥 발 뺐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데는 이명박의 박자가 이 또 휘로구미에 2등 방문할 때 예? 그 박자하고 같아고 일본에서 났다부터 시작해서 형제간 중에는 뭐 일본에 뭐 부모가 있니 어쩌니 이렇게 말들이 거짓말이 퍼졌습니다. 아니 형님이 일본에서 태어나서 올 수 있죠. 일본에서 당시에 제일 동포가 한두 명 갔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 딱 나오니까 그냥 꼬리 내려버렸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보상은 우리가 할게. 너희들 막 사과만 해. 크게 나가다가 지금 보상은 우리가 할게라고 해버리면 그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저거가 보상을 알아서 해결한다 해놓고 보상하라고 또 저런다. 대통령 바뀌면 말 바뀐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자, 지난 6월달에 제가 이번에 8.15에 한일 관계가 잘 될 수 있다, 한번 잘 기대해보자 하는 거는 거의 될 뻔했는데 왜 안 됐는가 하면요. 당시에 이게 이제 일본의 외무차관이든 사사에 아니다 부르는 건데 일본 총리가 직접 사죄한다. 사죄한 내용의 편지를 주한 일본 대사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전달한다. 일본 정부의 예산을 통해 피해자 배 보상 등을 한다. 이렇게 지금 2012년 3월에 일본의 외교차관이던 사사회가 이걸 갖고 왔습니다. MB 정부는 여기에다가 일본의 국가적 책임 인정을 요구했지만 국가적으로 책임져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이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렬됐다가 오늘 6월달에 이 안에서 조금 보태서 타결이 될 듯 하다가 결렬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은요, 국가적인 책임을 인정을 하기 싫으니까 95년부터 2007년 사이에 민간인이 성금 66억 원을 만들었고요. 한국 돈으로만 60억 정도 모았고요. 정부가 또 여기에 한 51억 모아가지고 100억 이상의 뭐 기금을 마련해놓고 이 기금에서 이제 이런 쪽으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아시아 나라들은 대부분 위안부 문제가 타결됐는데 지금 한국만 남아있는 겁니다. 한국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잘 버티고 있는 거죠. 뭐 그분들을 저는 존경합니다. 그 정신도 진짜 돈에 자신이 당했던 과거의 오욕이나 역사를 팔지 않는 부분은 훌륭한 의지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일본이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 안 할 거냐. 자, 조기 타결한다. 해결 노력을 가속화한다지만 일본이 국가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사과하고 국가적인 책임을 지고 배상하는 일은 제가 볼 때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아까 아베 총리나 일본의 총리가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일본의 한국에 있는 대사가 그 문서를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기금에서 배보상한다. 이 부분일 건데요. 자, 우리가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일본하고는 이 문제는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할 건가를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획이 있어야 될 거고요. 일본이라는 우리 옆에 가장 큰 우리의 우방이자 또 협력국가하고 위안부 문제 중에서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 간에 타결이 안 된다면 그럼 한일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국가는 이 부분에서 어느 선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삼고 어떻게 한다고 말을 할 것인가?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친일 정부다 라고 낙인이 찍히고 정확하게 약한 고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주군의 장교로 복무했다는 걸 가지고 친일이라는 딱지를 이명박 정부보다 훨씬 더 진하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입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은 이 부분에서요, 야, 내가 또 친일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니까 굉장히 일본에 세게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밥도 안 먹는 겁니다. 근데 이 어제 아베 밥 안 비긴 부분을 보도하는 내용, 이 기사에 댓글 달린 걸 보면요, 한 80% 이상이 정말 나쁜 놈인데 나쁜 놈일수록 밥은 먹여 보내야지 우리가 째째 보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진짜 애미기는 놈이 있으면요. 밥 한 끼 믿고 잘 다스리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해결을 어쨌든 조금이라도 하려고 한다면, 안 볼 거면 한중일 정상회담을 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미국이 뭐라든 우리는 저 일본 놈들하고는 굽히기 전에는, 위안부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기 전에는 우리는 안 볼랍니다라고 해야지요. 그러지 못하니까 또 불른 거 아닙니까? 불렀으면 밥은 믿어야 되는 거고요. 대통령이 밥 안 먹는다, 이런 입장을 가지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밑에 외교 장관이든 차관이든 누가 데리고 가서 밥을 먹이는, 뭐 정부의 영빈관에 데려가서 그런 멘트는 보여야 되는 건데, 한번 보십시오. 오늘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베가요, 종로 광운동 청와대 근처에 있는 한식점 경복궁에서 주한 일본 대사 및 수행원 8명과 오찬을 했는데, 총리 일행은 1인분에 65,000원짜리 고등심 세트와 세트 9인분과 30,000원짜리 양념갈비 5인분을 주문해 먹었고, 이들은 갈비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고, 클라우드 맥주 3병을 곁들였다. 오찬 비용으로는 75만 원이 나왔고, 수행하는 5명은 또 딴 방에서 먹었다. 2시간 동안 먹었는데 1시간은 식사를 하고 1시간은 시간이 남아가 환담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일본에 또 여기에 산케이, 얼마 전에 뭐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했다가 여기 지국장이 실형을 구형받았던 산케이 신문은, 한국 측이 일본이 성의를 보인다면 위안부 문제에 점심을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못한다라고 해서 국익을 점심 따위와 바꿀 수 없다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보도가 나오고, 아베가 일본에 가서 우리가 청와대에서 나와서 따로 밥 먹었다, 뭐 갈비 먹었다, 이렇게 TV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순간에 솔직히 그걸 바라보는 일본 사람들이 아베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우리 국민들 중에도 다수가 못된 놈이라도 밥은 따뜻하게 한 그릇 먹여서 보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 국민들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불러놓고 주인이 밥도 안, 점심시간이 됐는데 밥도 안 주고 쫓아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한일 관계가요, 아베는 어제 경복궁이라는 식당에서 밥 먹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한마디로 작전 성공한 겁니다. 한일 간의 민심을 장악하기 위한 부분에서요. 자, 똑같은 사람이 우리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베하고요. 참, 이 사과 안 하고 뻗대기면서, 이건 뭐 지독한 놈이지만, 참, 그놈 불러다가 점심시간에 밥 안 먹이고 보내서 청와대 앞에 개인 식당에 가서 밥 먹었다라는 게 노출되는 거예요. 누가 말린 거겠습니까? 과거 문제를 따지자면, 한국은 1871년에 당시 고종 당시에 뭐 대동강이었습니까? 제너럴 서머노가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건을 책임을 묻고 통상 교섭을 촉구한다고 미군이 강화도와 김포도 사이에 미 해군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보고 서로 간에 통상 협상을 하자. 이때가 한국이 세국주의, 대원군의 세국주의가 지배할 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3일간의 교전을 했는데, 뭐 싸움이 됩니까? 광승보가 함락되고, 이 당시 장수를 비롯해서 수비 병력 대부분이 다 죽었습니다. 그때 뭐 미군이 한국에 이 통제하는 깃발까지 끌고 가져가서 미국 박물관에서 발견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신미양요의 책임을 물어서 사과하라고 할 겁니까? 그래서 역사를요,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의견을 1차적으로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나머지 국민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됩니다. 이 속에서 절충점을 찾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 과정에서 뭐 어떤 비판, 친일 낙인, 친일 메카시즘이 두려워가지고 머뭇거린다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5년 동안에 우리는 일본 근처에도 안 가겠다고 아예 말을 해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이 미국과의 관계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할 수밖에 없다면 정부가 입장을 이미 정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